연극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85년부터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여인분의 일생을 살아왔던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연출이 또 거기다 접합을 시킨 게 정치적인 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정치적인 얘기가 뒤에 들어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자율분방하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하고도 저는 소통이 가능하고 돼지들하고도 가능하고, 근데 사람은 돼지들하고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 돼지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개는 그 양쪽을 다 볼 수가 있고 하면서 이제 서로 여인하고의 대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시켜주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 대사가 좀 있으면은, 사람하고도 대사가 있으면은 연결고리가 될 텐데, 저는 사람을 보고는 있거든. 돼지들은 사람을 못 보고 있고, 저는 돼지들도 보고 있고 사람도 보고 있고. 그러면 매개체이신 거네요. 그건데 이제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연습하면서는 그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여인의 독백 대사에서 제가 있는 씬에서 그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과연 그게 대사가 없이 가능한지, 표현만으로 표정만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배 터지게 먹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 잔치를 한다. 가기만 하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코로나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들 이렇게 난리 법석들인지 모르겠어. 공연하기 전에 늘 또 떨고 있지 않습니까? 파이팅 하기 전에 늘 떱니다. 저보다 위에 선생님들도 떱니다. 이 앞전에는 바로 마파 아트 센터에서 이제 레미제라블 공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임동진 선생님도 있고 다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화이팅 하기 전에는 떱니다. 화이팅. 그 기도를 또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선생님들도 다 떠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무대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자기 역할을 소화해내려고 하고 있고. 오랜 시간 연극 배우로 살아오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힘드셨는지. 물질적인 게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아서 시작했던 건데, 이제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무서워지는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지. 무조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좋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는 나이를 한 살, 두 살씩 더 먹어가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관객들한테 보여줄 때, 왜 저렇게 연기를 저렇게 하지? 저렇게 못하지? 저거는 이상한데? 뭐 이런 소리들 들을까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메시지 전달을 해줘야 되고, 관객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연륜이 되시면 저런 연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연출들이 또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연출들이 또 있으면은 뭔가 있으면은 더 재밌는데도 또 뭔가 자기 생각이 또 접목이 되고 뭐 이러는 게 있습니다. 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배우로서 관리는 어떻게 해오고 계세요? 체력적인 부분이나 뭐 배우가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다. 이번엔 어느 집 돼지래? 우리 집. 체력 관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많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고, 만약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는 자전거 타고 몇 시간씩 막 탑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천성적이다, 목소리는 타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극장에서도 이제 지금은 와이어리스라는 거를 차고 많이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기기들이 많이 없을 때는 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목소리가 대극장에서 소리 지르는 연기가 더 좋더라고. 그냥 꽥꽥 소리 지르면서 그냥 소리 치는 게. 그래서 목소리는 부모님한테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생각할 때도 남들한테 그 목소리만큼은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력이 없는 거지.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과 후배 배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예, 인성을 먼저 갖췄으면 좋겠어요. 인성. 연기는 연륜이 쌓이면서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연기는 많이 늘어나는데 인성이 안 좋으면은 남들한테 욕먹고 이런 짓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안타까운 것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연영과가 하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연기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진짜 쓸 수 있는, 우리가 선배로서 후배를 볼 때 후배들하고도 물론 맞춰야겠지. 후배들 문제에도 우리가 걸리지 않게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후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배우들, 같이 할 수 있는 배우들이 과연 이 친구들이 남을 수 있는 배우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꽤 많은 제 동기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왔다가 저쪽에서도 또 따로 떨어져 나온 사람들끼리 또 뭉쳐서 또 친구가 되고 같은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극단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조그만 데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극단마다 각각의 극단에 있던 친구들이 다 또 모이게 되니까 또 모이고, 또 여기서도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집단에서 또 같이 있던 사람들끼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뭉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차피 끝까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배우로 몸담고 계시면서 바라본 이 연극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대학로의 극장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죠. 200여 개라고 알고 있는데, 소극장들이. 사실은 극장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관객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보이기에 미안한 극장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극장들을 어떻게 좀 재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립극장 같은 경우도 과연 연극인들이 설 수 있는 극장이냔 말이지,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연극 배우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극협회뿐만이 아니고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부 쪽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